방정식이야. 전에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그랬었어.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는 접점이 주어질 때, 세 번째는 외부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우선은 첫 번째는 그냥 공식인 거야. 기울기가 m짜리 접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공식.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잠깐 살펴보자. 예를 들어보자. 그냥 가볍게. 그냥 봐봐. 그냥 여기 빈 공간이 있어서 하는 거야. 지금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요렇게 짤이 있었다고 보자.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이 자리 한번 해봅시다. 이 자리. 원의 방정식 이 자리. 이렇게 되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원의 이름은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야? 4.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야. 괜찮아? 여기인데 기울기가 1자리. 기울기 1자리 계산하려고 해. 기울기 1자리 몇 개 있어? 아, 기울기 2자리 해보자. 기울기 2자리. 기울기 2자리. 어디 있어? 요렇게 하나 있었겠지. 맞아? 또 어디 있어? 요렇게 또 하나가 있었겠지. 그래서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야. 그쵸? 이 2개를 한번 찾아볼 거야. y는 2x 플러스 n이었겠지. 다시 말하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 요런 방정식. 그런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결국엔 뭐였어야 돼? 반지름이었어야 된다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이었어야 된다고. 그럼 얘랑 0,0 사이의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볼까? 0,0 사이의 거리 어떻게 계산했었지? 루트에 야 배째! 아 배째! 2의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이 어떻게 됐었어? 그대로 대입했던 거지. 0, 0 그쵸? 콩밥 매긴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여기는 요 콩밥 매긴다고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뭐만 남어? n. 그 값이 뭐랑 똑같아야 돼? r과 똑같아야 돼. 반지름이 얼마라고 지금? 2. 따라서 절대값 n은 뭐랑 똑같아? 2 루트에 2제곱 플러스 1과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n이라는 것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놈이었겠지. 그지? 따라서 이 직선의 이름은 이거였을 거라고.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에 2의 제곱 플러스 1, 5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우린 2개 있었잖아. 2개. 그렇다면 요 새끼가 더 y절편이 더 크지. 우리는 n이 y절편이잖아. 따라서 너의 이름은 y는 2x 플러스 2 루트 5고 너의 이름은 y는 2x 마이너스 2 루트 5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온다. 괜찮니? 얘를 일반화시킨 거. 얘를 일반화시킨 게 바로 공식인데 공식을 암기해주면 편하겠지. 공식 기억나? y는 뭐였지?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어. 기울기 2짜리 원하고 있잖아. y는 2x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에 기울기도 2짜리 원하고 있었던 거지. 기울기 2짜리. 그래서 2제곱 플러스 1. 그래서 y는 2x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냈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이런 놈들이다. 그래서 공식으로 암기해두면 훨씬 편하니까 얘는 좀 암기 좀 하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암기할 수 있겠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알겠죠?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질 때야. 마찬가지. 이때에 대한 방법은 이렇게 풀면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를 해볼까? 또 4자리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 뭐 있을까? 1, 루트 3에서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자. 1, 루트 3. 여기는 요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 원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원이 있었어. 2자리, 2자리. 근데 1, 루트 3이면 1 대입해봐. 루트 3 대입해봐. 더하면 4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러니까 1, 루트 3이 대략 한 요 정도쯤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요 접선의 방정식이 무엇이냐 묻고 싶은 거야. 여기가 지금 1, 루트 3이 있고,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렇게 계산할 거야. 원점으로부터 이 접점까지는 반드시 뭐여야 돼? 수직이어야 돼. 아니? 따라서 얘는 0,0이었으니까 이 빨간 놈의 기울기는 얼마니? 이 빨간 놈의 기울기 얼마야? 1 빼기 0분의 루트 3 빼기 0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얘는 루트 3이었던 거야. 그러면 너의 기울기는 얼마야?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됐겠지. 맞니? 근데 뭘 지나고 있어? 1, 루트 3 이렇게 말이야. 괜찮아? 그렇다면 루트 3씩 곱해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씩 곱하면 루트 3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루트 3 곱했으니까 3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루트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이 생겼을 테니까 x 플러스 루트 3y는 뭐가 됐다는 거야? 4가 됐다는 거야. 4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런데 얘를 일반화 시키면 우리 공식이었지? 기억나니? 얘 공식 어떻게 됐었지? 여기서 그 x제곱 y제곱이니까 강제로 매긴다 그랬었지. x 두 개 쓰니까 x1 x y 두 개 쓰니까 y1 y는 r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라. 이해되니? 거기에다가 직접 대입을 해서 여기에다 직접 하나씩 이렇게 대입했다는 뜻이야. 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알겠어? 그렇다면 이 놈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 그렇다면 정답을 어떻게 할까? 얘는 xx 두 개 있지? 그 중에 하나 집어넣어. 1x가 됐을 거고 y 두 개 있었지? 루트 3y를 집어넣는 거야. 더하면 얼마 된다고? 4가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루트 3y는 4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래서 알아두면 훨씬 더 편한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공식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알겠죠?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그래도 한 번 정도만 다시 복습 한번 해보자. 이번엔 공식 써서 그냥 빨리 넘어갈 거야.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2짜리라는 거야.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괜찮아? 얘가 끝이야. 다시 위에 있는 점이지? x제곱 y제곱이 어떻게 된다고? 2x 플러스 1y는 5. 다시 말하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이 문제 그냥 끝나. 괜찮아? 그럼 원리들이니까 한번 쭉 보시고, 이제는 외부 점에서 주어진 거야. 외부 점에서 주어졌었을 때. 봐봐. 먼저 가장 좋은 방법만 하자. 가장 좋은 방법만. 안 좋은 건 보지 말자. 봐봐. 뭘 이용할 거냐면 외부 점에서 그었을 때는 접점을 활용할 거야. 뭐 활용하라고? 접점을 활용할 거야. 거기다 좀 적어놔. 발전문제 17번에다가 방법이 아마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져 있을 텐데 우리는 좋은 것만 보자. 그래서 우리는 접점을 이용한 방법만 잠깐 살펴보자. 됐어? 여기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2,4에서 얘가 지금 2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4니까 한 2쯤 있었겠지? 여기서 그 수 있는 접선 몇 개 있어? 하나랑 여기 몇 개 있어? 2개. 이 2개를 찾을 거야. 근데 접점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내가 접점을 그냥 A, B라고 잡을게. 알겠지? 그럼 A, B가 몇 쌍이 나와야 돼? 한 쌍. 그렇죠? 그러니까 두 쌍.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다면 A, B라고 잡고 우리는 답은 A 값과 B 값만 알면 끝난다고. 왜? 뭐야. 이 원 위에 있는 접점이 주어진 거니까 정답은 얘라고. AX 플러스 BY는 4. 얘가 정답이야. 알겠어? 얘가 정답인 거고 우리는 A 값과 B 값만 구하는 일단 조건식을 찾으면 돼. 미지수 몇 개? 2개. 그렇지? 조건식도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첫 번째. 여기가 마이너스 2,4야.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 직선이나 이 직선이나 모두 뭐니?
마이너스 2,4를 지나지. 맞니? 그럼 대입할 수 있어. 대입해봐. 마이너스 2a 플러스 4b는 4라는 거야. 그럼 2씩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조건식. 두 번째 조건식은 a, b가 또 어디 위에 있니? a, b는 이 원 위에 있기도 하지. 맞아? 원 위에 있잖아. 따라서 뭐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라는 조건도 만족시킨다고. 얘가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조건식인 거야. 이해되니? 이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 아, 우리가 공통수학 원에서 연립방정식 풀었었잖아. 1차, 2차 연립방정식. 그치? 이런 거 대입하려고 풀었던 거네. 1차, 2차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었었지? 대입법을 사용했었어. 따라서 여기서 대입법을 쓸 겁니다. 써봅시다. A는 뭐가 되는 거야? 2B-2가 되죠. 이걸 여기다 넣읍시다. 넣어봐.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4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4 더하기 B제곱은 얼마야? 4라고. 그러면 4가 찡찡 없어지고 나면 얼마니? 5B제곱이야? 5B제곱 마이너스 8B는 0 이렇게 생겼다 보다. 괜찮아? 그 다음에 다시 B값은 뭐가 되는 거야? 0 또는 5분의 8이 되는 거죠. 그죠? 얘 인수분을 묶으시면 B로 묶으면 5B 빼기 8이 되는 거니까. 맞아? 0 또는 5분의 8.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 우리가 원하는 쌍이니까 B가 만약에 0이라면 두 놈을 연립할 거니까 B가 0이면 B에다 0 집어넣어봐. A값 얼마? 마이너스 2. 괜찮아? 다시 또 B가 5분의 8이라면 5분의 8 집어넣으면 5분의 16에서 5분의 10을 빼는 거잖아? 5분의 6이었을 거라고. 이해돼? 따라서 첫 번째 마이너스 2,0일 수도 있죠. 넣어봐. 마이너스 2하고 0을 넣어봐. 마이너스 2a는 4가 됐을 테니까 뭐니? a는 마이너스 2가 첫 번째 조건. AB에다 넣었어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AB 값이잖아. 그쵸? 우리가 구하는 건 AB 값이야. 마이너스하고 0을 집어넣어봐.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2x는 4가 생겼을 테니까 x는 뭐야? 마이너스 2. 괜찮아? 다시 5분의 6과 5분의 8을 집어넣어봐. 그렇다면 뭐가 만들어지겠어? 5분의 6x 플러스 5분의 8y는 얼마 된 거야? 4가 됐다라는 거야. 괜찮아? 먼저 나눠주시면 3, 4, 2가 됐을 거고 50 곱해주시면 3x 플러스 4y는 10이라는 요 식도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워낙 중요한 부분이야.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연습장, 아니다. 지금 발전 문제 17번은 이 방법으로 다시 한번 풀어봐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이 방법으로 합시다. 나머지 것들 다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심화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좀 필요할 때가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극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야. 근데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할 때가 많아. 그런데 또 공식도 어렵지가 않아. 교과과정 바뀌기는 해. 알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좀 이따가 비슷한 내용을 보긴 볼 텐데,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 몇 개 그어진다고? 2개 그어진다. 이렇게 2개가 그어져. 그런데 여기는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2개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 있죠. 이 직선 우리는 극선이라고. 그럼 이 극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야. 우선 전제 조건은 이거야. 점 2개를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몇 개다? 1개다. 점 2개를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1개다. 알겠죠? 그걸 우선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야.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이 원의 이름이 마찬가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였다고 한번 따져보자. 근데 여기 있는 놈을 뭐라고 해볼까? 뭐 5,1 뭐 이런 거로 쳐보자. 5,1 알겠지? 5,1에서 외부에서 그런 접선을 그린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요 만나는 접점을 지날 건데, 근데 이제는 요번엔 접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접점 입장에서야. 내가 얘를 x1, y1이라고 잡고 내가 얘를 x2, y2라고 잡아볼게. 알겠지? 맞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좀만 집중해줘. x1, y1을 지나고 있는 이 접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봐봐. 지금 이 외부점 5,2 입장에서는 내가 접점을 그었더니 여기가 x1, y1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원 입장에서 보면 x1, y1 바로 내 위에 있는 점,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그 접선이 5,2를 지나고 있구나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원 입장에서는. 따라서 원 입장에서는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야 얘는 이거야. x1 x 더하기 y1 y는 4. 근데 네가 5,2를 지나고 있네? 그럼 5,2를 지나면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 5x1 더하기 1y1 1y1 하면 또 그러니까 미안해. 여기 2로 바꿔보자. 그냥 숫자를 완벽하게 좀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 2 집어넣으면 2y1은 4라는 식을 성립시킨다고. 맞아. 다시 원 입장에서는 이 놈은 x2, y2를 지나고 있는 접선이라고. 그래서 x2x 플러스 y2y는 뭐였다는 거야? 4였다는 거야. 근데 그 접선이 또 마찬가지 뭘 지나? 5,2를 지난다고. 따라서 얘도 5x1 플러스 2y1은 뭐였다는 거야? 4였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얘가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얘와 얘 이렇게 곰곰이 찾아봤거든. 요거 다 성립하는 건 이해되지? 얘도 성립하는 건 이해되죠? 맞아? 그렇다면 싹 다 지우고 얘네들만 봐봐. 얘네들만 보면 이거 아니야? 싹 다 지우고 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잊고 요 두 놈만 보는 거야. 이 두 놈은 뭐 한 거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 5x 플러스 2y는 4라는 직선에 x1과 y1을 대입했더니 성립한다는 거지. 맞아? 또 x2, y2를 미안해. 여기가 x2죠. 그죠? 미안합니다. 5x2 여기가 좀 이상하게 생겼지. 여기 2였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에다가 지금 5하고 1을 넣은 거니까. 맞아? 다시.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면 요거 두 개만 볼 거야. 요 두 개만 보시면 여기서는 5x 플러스 2y는 4에다가 x1, y를 집어서 성립했다는 얘기고 x2, y2를 집어서 성립했다는 뜻인 거잖아. 밑에 내용이. 이해돼? 그렇다면 얘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당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를 묻는다면 이건 거죠. 두 점을 지난다. 얘네들을 지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지난다. 맞아? 5x 플러스 2y는 4가 얘네들을 지난다. 얘네들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5x 플러스 2y는 4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뜻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외부에서 본 접선의 접점을 지나고 있는 이 할선의 이름을 우리 극선이라고 부를 건데, 이 극선에 대한 공식은 외부점이 있었을 때 그 외부점 두 개에다가 각각 하나씩을 강제로 매기는 거라고. 5x 플러스 2y. 접점은 아니지만 접점이면 접선의 방정식이고 외부에 있는 이 점을 강제로 매기기 시작하시면 걔는 극선의 방정식이 나타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아. 따라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쓸모있을 때가 많아. 알겠지? 나중에 우선 우리가 아직까지는 기본들만 풀다 보니까 교과정에서 없는 내용들로 우리가 편해지는 부분들은 별로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놈이야. 그래서 거기다 좀 풀게 합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있었을 때 외부점 a, b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네, 두 개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린 그것을 극선이라고 부를 텐데 공식 자체는 이렇게 된다. ax 플러스 by는 r제곱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실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교육청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가 봅시다. 봐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좀만 참자.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있고 마이너스 2,0이 있는데 점 P에서에 대한 접선이 x축과 만난 점을 B라고 잡고 뭐 이렇게 주어져 있나봐. 각각 H라고 했을 때 AH가 BH에 대해서 2배, AH의 2배가 바로 BH가 된다면 PAB에 대한 넓이를 구해달라. 뭐야? 미지수가 꽤 많나 본데? 한번 잡아보자. 봐봐. 요 점에 대한 좌표를 내가 A, B라고 잡아볼게. 알겠지? A, B라고 잡을게. 그렇다면 요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 거야? AX 플러스 BY는 뭐가 된 거니? 4가 된 거야. 맞아? AX 플러스 BY는 4. 그쵸? X절편 얼마일까? Y 값이 0일 때니까 얼마야? A분의 4가 됐을 거야. 맞아? 여기까지 괜찮지? 지금 A 값이 0이 아니잖아. A 값은 양수란 말이야. B 값도 양수고. 그래서 요 식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A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B 값은 A분의 4. 괜찮아? 그 다음에 H라는 점은 뭐가 되는 거야? A,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뭐가 된대? 마이너스 2,0이 된대. 좀만 집중해줘. 좀만 집중해줘봐. AH는 HB. AH에 대한 2배가 HB래. 그럼 AH는 어디에 있는 거야? AH는 여기인 거잖아. 여기. 맞아? 이 길이 얼마야 지금? A 플러스 2지. 그럼 2배 A 플러스 2는 HB가 뭐야? 여기잖아. 여기. 맞아? 맞니? 이 길이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뺄 거 아니야. 얘는 A분의 4,0이니까 A분의 4에서 A를 뺀 걸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다면 이 방정식에서 A 값을 찾아달라는 얘기네. 2A 더하기 4는 뭐가 된 거야? A분의 4 빼기 A가 됐을 거고, 그렇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3A 더하기 4 빼기 A분의 4는 0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맞아? 분모의 문자 A 있지? 뭐 하겠어? A를 곱하겠죠? A를 곱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니? 3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됐겠네. 이해돼? 다시 인수분 해봅시다. 3, 1에 2, 2 붙었겠죠? 2, 3은 6이고 2니까 맞불이었으면 됐겠다. 따라서 인수분해가 3A 마이너스 2와 A 플러스 2는 0이 됐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뭐가 돼야 돼?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었어. 왜?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니?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 지금?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라고. 괜찮아? 넓이 찾아보자. 넓이. 얘들아 집중해야 돼. 집중.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야? A분의 4에서 얘 뺀 거지. A분의 4 플러스 2가 밑변의 길이었을 거고, 얘네 PAB의 넓이니까 높이는 뭐야? 높이는 B인 거지. B. 맞아? 높이는 B였을 거라고. 맞아? 그럼 계산해보자. A 값은 3분의 2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2의 역수니까 2분의 3이었을 거고, 곱하기 이제 B가 필요한 거야. B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놈은 어디에 있어? 이 원위에 있었던 거지. 맞아?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를 만족시켰을 테니까 A 값이 얼마래? 3분의 2. 그러면 9분의 4 더하기 B제곱은 4였을 거고, 그쵸? B제곱은 얼마야? 9분의 36에서 얼마 빼? 9분의 4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9분의 얼마야? 32. 따라서 B값은 얼마니?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이렇게 됐었겠다. 괜찮아? 따라서 우리는 양수만 따지겠지? 따라서 B값도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4 루트 2가 됐겠다.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전혀 어렵지가 않죠. 괜찮니? 요런 문제들이 있다. 괜찮아? 지금 215번 잠깐만 좀 직접 한번 풀어봐봐. 직접 풀어보고 마무리가 되면 좀만 쉬었다 가죠. 봅시다.
이제 원의 마지막 단원인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이거 전에 한번 설명했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만 좀 설명만 좀 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우선 두 개의 원과 원 사이에 대한 관계, 원과 원 사이의 관계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 보자. 원과 원 사이의 관계가 있어. 첫 번째, 두 개의 원이 전혀 상관이 없을 때야. 이러한 도형이 있고 이러한 도형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두 개의 점에서 이렇게 서로 안 만나. 안 만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과적은 아니야. 이 중심거리 있죠. 이 중심거리를 제가 D라고 잡았을 때 여기는 반지름을 제가 R, 여기를 R'이라 잡는다면 R 플러스 R'과 D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 D가 당연히 더 크겠지. 그죠? 외부에서 만든다면. 그 다음에 또 좀만 더 가까이 와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 원이 서로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해. 이런 것을 우리는 외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에 한번 얘기했었어. 외접할 때는 이 중심거리 보이죠?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중심거리랑 R과 R'을 보면 R 플러스 R'과 D가 서로 어때? 같은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 얘와 얘는 우선 차이가 공통 접선 볼까? 얘는 공통 접선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지만 또 어디도 있다 그랬어.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있다 그랬어. 공통 접선이 그래서 얘는 4개야. 근데 얘는 공통 접선이 몇 개일까? 하나, 둘, 그리고 여기까지 셋.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생겨. 얘는 공통 접선이.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원과 원이 닮은 것처럼 될 수도 있어. 요 원과 원을 또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날 때가 있어. 그렇다면 봐봐. 여기 중심거리 보이지? 이 중심거리랑 여기 반지름 보이지? R, 여기 R'. 얘를 D라고 잡게 되면 얘는 이 D와 R과 R' 사이의 관계는 서로 뭘 이루고 있어? 삼각형 이루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D란 놈은 R-R'보다는 클 거고 R 플러스 R'보다는 작을 거야. 왜냐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 3변의 소리 기억나죠? 그 변이 가장 길더라도 나머지 2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 뭐 요 정도야. 얘는 공통연이 몇 개 있을? 공통 접선이 몇 개 있을까? 여기도 공통 접선이 여기 하나, 여기 둘. 끝이야. 얘도 공통 접선이 2개밖에 없어.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가 있으면 좀 더 가까이 와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요만한 원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커다란 원이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여기에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점에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런 상황. 이때도 방금 봐봐. 중심거리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반지름 R과 여기 사이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R'을 비교하고 얘를 D라고 본다면 D라는 놈은 뭐가 된다는 거야? R'에서 R을 뺀 것과 서로 어때?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접선이 몇 개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공통 접선이 이렇게 해서 하나가 생겨.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또 볼 게 내부에 있을 수도 있죠. 내부에 있을 때 봐봐.
이렇게 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이 또 이렇게 생겨서 원 하나가 이렇게 내부에 있을 수도 있어. 알겠지? 이때는 공통 접선이 당연히 없겠지. 근데 공통 접선이 없는 것 중에서도 요렇게 두 개의 원이 중심을 같이 일치하게 갖고 있을 때가 있어. 얘를 우리는 동시원이라고 부를 텐데, 이 동시원에서 우리는 요 면적을 구하는 게, 요 면적을 구하는 게 가끔 가다 문제로 날 때도 있어. 요 부분의 넓이. 이거 구하는 거. 알겠지? 얘는 지금 동시원이라고 하고, 알겠지? 봐봐. 그럼 요 놈의 넓이 어떻게 사실 거냐면, 이렇게 볼 거야. 우리 계획은 이거죠? 큰 반지름에서 파이 R'을 잡을게. 얘 반지름을 R' 제곱에서 파이 R제곱, 얘 반지름을 내가 스몰 r이라고 잡을게. 그치? 요 놈을 뺀 게 바로 색칠한 부분에 대한 넓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얘에 대한 넓이는 요 놈이었겠죠. 파이의 R' 제곱에서 R제곱을 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요 놈에 대한 넓이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지? 했을 때 떠오르는 부분들이, 작은 원 입장에서 내가 접선을 한번 그려봤어. 여기가 접선이야. 접선이야,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R'이 되는 거죠.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접선이니까 뭐가 돼? 얘가 스몰 r이 됐겠죠. 여기 90도가 됐을 거고. 맞니?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됐을까? 생각해보면 얘는 뭐야? 루트에 R' 제곱에서 R제곱을 뺀 것과 똑같죠.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 내가 얘를 D라고 잡으면 R' 제곱은 D제곱 플러스 R제곱이잖아. R제곱 위치로 이항시킨 거고 거기다 루트를 씌운 거야. R' 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D제곱이 됐을 테니까 이게 되니? 제곱 날리고 루트 씌운 거라고. 맞니? 괜찮아? 근데 이거 우리 어디서 봤어? 어디 있었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지. 맞아? 따라서 우리는 요 현만 구할 수 있으면, 이 현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얘를 수직 2등분 시켰을 테니까 이 현의 길이의 절반을 제곱해서 파이를 붙인 것과 같다. 얘 넓이.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지? 교과서 밖이야. 하지만 피타고라스를 배우고 있는 중학교 과정이나 그런 데서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놔야 돼. 우선 요 정도는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요쪽에서 잠깐 봅시다. 지금 우린 요 놈을 좀 더 특이하게 보려고 하는 건데, 봐봐. 여기에서 두 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요 점 있죠. 요걸 좀 더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었는데 두 개의 점을 지나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도형을 그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이 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거야. 이 원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 원은 다양하게 있겠지. 수없이 많겠지.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 점 하나, 야, 여기는 두 점이라 이 점을 지나는 원, 이건 몇 개 있을까? 한 개 있겠죠. 그죠? 점을 결정하려면 원을 결정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3개 필요하다고 했었잖아. 왜 3개 필요해? 원의 방정식을 천천히 뜯어보면 미지수가 몇 개 있어? 3개 있다고. 그러니까 A, B, C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의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원 하나로 특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두 개의 원, 이 검은색 원은 결정되어져 있다. 정확한 좌표까지 다 주어져 있다면 이 점의 좌표도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그리고 또 다른 한 점까지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원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이 원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데, 잠깐 봐봐. 그럼 이 원의 일반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겠지. 이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할 거고, 이 점을 x2, y2라고 할 거고, 이 원의 이름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라고 보고, 이 큰 놈 있죠? 얘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괜찮아? 이 원의 이름은, 이 검은색 원들의 이름이야 지금. 근데 얘가 지금 x1, y1이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아? 따라서 대입해 볼게.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플러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물론 얘도 지나지만. 그 다음에 x2, y2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 마찬가지로 얘도 x2에 대한 제곱, y2에 대한 제곱. a 프라임 x2, b 프라임 y2 플러스 c 프라임은 0을 만족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그런데 여기 봐봐. 뭘 해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냥 살펴봐봐. 여기다가 원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다 원을 집어넣어도, 그냥 원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투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라는 뜻인 거야. 근데 잘 봐봐. 저번에 얘기했듯이 0 더하기 0은 얼마야? 0인 거지. 그럼 P 곱하기 0, Q 곱하기 0도 어차피 0인 거지. 맞니? 그렇다면 얘가 0이라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P에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더하기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맞니? 플러스에 Q에 이 0은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 x1 제곱 y1 제곱 a 프라임 x1 플러스 b 프라임 y1 플러스 c 프라임. 얘도 0인 거니까 얘가 0이었겠지? 맞니? 얘랑 똑같이 내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도 이 똑같은 식이 만족하고 있었을 거라고. 이 원 대신에 2를 집어넣어도. 이해돼? 그렇다면 결국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P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q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이러한 방정식이 있었을 텐데, 그치? 얘는 뭐야? 정리하고 나면 p 플러스 q의 x제곱이고 얘는 p 플러스 q의 y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방정식이잖아. 그럼 p와 q에 대한 개수가 똑같으니까, 봐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똑같지? 그럼 얘는 뭐야? 원이 되는 거라고. p 플러스 q가 0이 아니라면. 이해되니? 따라서 얘는 원의 방정식인데 어떠한 원의 방정식이냐면 x1, y1과 x2, y2를 지난다라는 거잖아. 왜? 대입했을 때 성립했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x1, y1 다 대입했더니 여기 성립했고 x2, y2를 집어넣어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 따라서 이렇게 생긴 요놈은 x1과 y1 그리고 x2, y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x1, y1이랑 x2, y2가 뭐야? 두 원의 교점이잖아. 이해되니? 맞아? 따라서 너는 이 놈을 지나긴 지나는데 너는 뭐냐면 얘와 얘 는빵 했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라고.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두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런데 미지수가 2개 나오니까 하나 정도쯤 양보해서 P가 0이고 그렇다면 Q가 0이 아니라면 얘는 이 원을 나타내는 거야. 왜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게, 잠깐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얘도 사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잖아. 자기 자신도. 맞아? 따라서 Q가 0이면 얘가 없어질 테니까. 그치? 요놈만 남게 된다고. P는 뭐 약분 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Q가 0이면 얘가 되는 거고 P가 0이면 얘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PQ 값이 둘 다 0이 아니라면 또 다른 원이 생기는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다만 미지수가 두 개 생기니까 우리가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P를 하나로 나눠줄 거라고. P를 나눠줘서 얘를 P분의 Q라고 잡고 그 값을 그냥 K라고 하겠다고. 이해되니? 따라서 얘는 안타깝지만 이 원을 표시할 수는 없어. 다만 K가 미지수로 하나로 줄었으니까 우리가 요 방정식, 다른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겠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여기 있는 원들 다 구체적으로 여기 A, B, C라고 했지만 얘들은 미지수가 아니야.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다 미지수가 아니야.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은 K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해되니? 그럼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 두 개 점을 제외한 요런 특정 점이 하나가 주어지면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서 K 값을 구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그게 지금 이 단원의 마지막 내용이야. 이해가 되셨으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해 안 되셨으면 다시 교재 보면서 그 영상 보시면서 다시 확인해 주셔야 돼. 봐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져 있어. 지금 이런 얘기인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설명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사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하나의 도형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인데, 근데 지금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얘는 1 플러스 K의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의 Y제곱이 만들어지면서 이 창에 대한 개수, X제곱과 Y제곱의 개수 같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긴 한데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하나의 원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한번 보자. 문제를 먼저 통해서 보도록 해봅시다.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1,1을 지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 두 원의 교점, 연립방정식 풀면 교점 뭐 할 수 있어? 교점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총 3개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원의 방정식을 찾아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우린 방금 했었던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너와 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군요. 잠깐만, 여기서부터 보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먼저 찾아보자라는 거야. 위에 건 좀 이따 갈게.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거야. 마찬가지. 잠깐만,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이 식 연립방정식 풀어서 x가 y값 찾을 수 있어. 우리 연립방정식 배웠잖아. 2차 연립방정식 배웠으니까 이거 연립방정식을 해서 x1, y1, x2, y2 실제적인 두 개의 교점을 구하고 얘까지 계산하시면 전 3개가 나오니까 원의 방정식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니까 아이디어를 이렇게 쓸 거라고. 이렇게 K를 붙여서 는방을 잡겠다고. 그러면 얘가 답인 거라. 얘가 답이야. 근데 아직 정확한 답은 아니지. 정답은 아니야. 뭐가 결정이 안 됐어? K.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여기까지 구한 거야. 이제 K만 완성시키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 이 원의 방정식 어딜 지나고 있어 지금? 1,2도 지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1,1을 뭐 해주셔야 돼? 여기다 대입하자고. 1, 2를. 대입하자고. 그럼 얘 불러봐봐. 얘 얼마니? 1 더하기 4 빼기 4.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K에 얘는 1 더하기 얼마니? 4 빼기 6 빼기 4 더하기 4. 이렇게. 얘가 0 나와야 된다고.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1 플러스에 이 새끼 죽고 마이너스 K만 남았겠네. 아니? 따라서 K값 얼마야? 1. K값 1을 원래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얘는 1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 1이 된 거야. 따라서 방정식은 X제곱 됐겠지? 2X제곱. Y제곱, Y제곱, 2Y제곱이 됐을 것이고, X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10X에 마이너스 2Y에 더하기 4는 0이 됐을 테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2로 나눴다, 지금. 예쁘게 하려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었어요.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답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디어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해졌다고.
만약에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해봐봐. 거의 죽음에 가깝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런 거 생각되지 않아? 만약에 내가 방금 여기서 1 플러스 k의 y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의 x제곱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으니까 1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0돼서 2차항이 소거될 거 아니야? 그럼 몇 차만 남게 돼? x와 y에 대한 1차만 남게 된다고. 그럼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도형인데 1차니까 x랑 y에 대한 1차식으로 되는 걸 우리 뭐라 불러?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르잖아. 따라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k가 얼마일 때? 1일 때 말이죠.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x제곱과 y제곱이 소거시키면 되는 거야. 알겠지? 봐봐. 다시 봐봐.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까지 보는 거야. 여기까지는 식을 적어주시고 이 방정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인 거야. 그런데 직선이래. 직선이면 몇 차여야 돼? 1차여야 된다고. 그럼 x제곱과 y제곱이 다 소거돼서 사라져야 되는 거지. 따라서 k에다 얼마 집어넣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ay 마이너스 1이 생겼을 텐데 식을 정리했으면 찍찍 죽고 찍찍 죽게 될 테니까 결국에 남는 거 뭐만 남어? 마이너스 ax랑 2x 얼마니?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 대한 x에 플러스에 6 마이너스 2a에 대한 y 그리고 8은 0이라는 방정식이라는 거지. 맞니? 얘가 지금 어디 지나고 있대?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있대. 이 직선이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있대. 뭐 해주셔야 돼? 대입하셔야 될 거라는 거죠. 맞아? 따라서 얘는 뭐냐? a 마이너스 2 플러스 12 마이너스 4a 더하기 8은 0이 생겼을 테니까 식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18은 0이 됐을 것이고 a 값은 얼마야? 6이 됐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아? 그러니까 식을 정리해보면 이거야. 방금 봤듯이 잠깐 봐봐. 여기를 잠깐 봐볼까? 아까 봤던 거에서 여기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만 얘가 이렇게 말이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 직선은 k값이 얼마일 때라고? 마이너스 1일 때. 알겠지? k값이 마이너스 1일 때고 결국엔 x제곱과 y제곱이 소거되는 거야. 그래서 1차식을 만들면 되고 우린 얘네들 뭐라 부르냐면 이 원 입장에서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현이지. 이쪽에서도 뭐가 되는 거야? 현이야. 그치?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좀 어려운 말로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굉장히 쏠쏠하게 많이 쓸 거야. 공통현의 방정식. 알겠지?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처럼 저는 k를 붙였지만 나중에는 결국엔 뭐야? x제곱과 y제곱이 없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두 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x제곱과 y제곱을 없애면 되는 거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결국에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라면 x제곱과 y제곱을 없앨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시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설명해 보자면 ax-6y-9인 거잖아. 그치? 그걸 여기다 넣자고. 여기에다가. 그럼 ax-6y-9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ay 플러스 1은 0이니까 a-2에 대한 x에 플러스 2a-6에 대한 y에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올 텐데 얘가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굳이 식을 k까지 식을 세운 다음에 k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야. 잘 생각해 놔야 된다. 지금 18번, 19번 있지? 이거 지금 빨리 한번 좀 풀어봐봐. 18번, 19번만 다시 한 번만 풀어봐봐. 봅시다, 이제. 필수예제 20번에다 좀 별표 좀 잠깐 쳐볼까요? 여기는 별표 좀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 원이 있는데 두 개 원의 공통 현의 길이를 계산하라는 거. 공통 현의 길이. 어떻게 계산할까 생각해 봤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거라고. 지금 두 개 원이 이렇게 있어요. 공통 현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계산할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디어는 이거야. 우리가 원래 현의 길이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요 반지름을 알고, 봐봐. 요 반지름을 알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OH. 우리는 이 공통현의 길이인 AB라는 놈에 대한 길이는 AH라는 길이의 2배란 말이야. 근데 또 AH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AH에 대한 제곱은 OA에 대한 제곱에서 OH에 대한 제곱을 뺀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OA 제곱에서 OH 제곱을 뺀 거다. 그치? 그렇다면 OA 값을 알고 OH 값. OA는 뭐야? 반지름이잖아. 그럼 OH는 뭐야? OH는 요놈인데 얘는 뭔가 봤더니 아하! 이 직선 있죠? 우리 이 직선을 뭐라 부른다고? 공통현. 그쵸? 공통현. 공통현이라는 직선까지의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쓸 거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지금 얘 이름이 뭐였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래.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였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새끼 이름은 뭐였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4y는 0이라는 놈의 원이래. 이해돼? 그렇다면 내가 얘를 중심이 0,0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OA의 길이는 얼마가 된 거야? 반지름 2가 된 거지. 이해돼?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였으니까. 그럼 이 공통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라고? 두 개를 연립을 해서 1차를 만들 거라고. 그럼 4를 여기다 넣자는 거야. 4. 그러면 4-4x 4y는 0이 됐을 테니까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이 새끼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0,0을 대입한 거니까 0,0에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니까 얼마 된 거야? 이 OH의 길이는 루트에 1 플러스 1분의 00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 됐을 거라고. 따라서 얼마 된 거야? 루트 2분의 1이 됐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얼마야? OA에 대한 제곱이 4 빼기 OH에 대한 제곱은 2분의 1. 계산하시면 2분의 얼마야? 7이 된 거지. 맞니? 따라서 AH의 길이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2분의 루트 7. 2분의 7에다가 루트를 각각 붙인 거죠. 따라서 2분의 루트 14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거기다 2배 하시면 얘가 나오는 거겠지. 괜찮아? 지금 이 문제 빨리 한번 좀 풀어봐봐. 오늘 중요한 문제. 마지막 하나로서 거기에 94페이지 봐봐. 94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똑같은 그림 나와 있죠. 그 4페이지 봐봐. 그럼 얘랑 똑같은 그림 나와 있지. 그치? 거기에다 한번 그려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아무거나 하나 그려봐봐. 연필로 그려, 연필로. 금방 지울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아무거나 하나만 그려봐. 그냥 아무거나 그려. 아무래도 이게 더 안쪽으로 파고들면은 조금 더 큰 원이 생겨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바깥쪽으로 빼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작은 원이 나왔겠죠. 이렇게 생겨져 있는. 뭐야, 이 그림이. 이렇게 생긴 원이 나왔겠지. 알겠지? 아무튼 다 그렸어? 다시 지워보고. 이번엔 가장 작은 원을 그려. 방금 그린 것처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가장 작은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가장 작은 원.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가장 작은 원이 얘인데, 지금 모양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라는 거야? 방금 우리가 구한 선분 AB지. 선분 AB를 뭐야? 지름으로 하는 원이 가장 작을 때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도 나올 수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 또는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까지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엄마나 잠깐 봐봐. 너 뭐야? 나가봐. 그 다음에 이쪽 넘어가셔서 228번을 잠깐 보실 건데 228번은 그냥 요런 얘기인 거야. 228번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수업 마무리할 거야. 228번에 있는 얘를 이렇게 접었단 말이야. 근데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지? 고민될 거라고. P가 Q가 뭔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그럼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죠. PQ, 현 PQ 말고 호 PQ 있죠. 호 PQ로 이루어져 있는 원 하나를 찾아줄 수 있다면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원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야? 공통연의 방정식이 바로 직선 PQ죠. 맞아? 따라서 이 직선 PQ에 대한 길이 또는 PQ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하시려면 이 빨간색 원의 넓이만 구할 수 있으면 돼. 그치? 근데 이 빨간색 원의 넓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 거냐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X축에 어때? 접해 있어. 따라서 얘는 중심이 뭐였다는 걸까? 여기 지금 여기가 X축에 접해 있으니까 X축 자체가 접선이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찍 수선의 발 내시면 여기가 수직이었을 거라고.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얼마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1, R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렇다면 얘는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는 놈이었을 거라고. 반지름이 R이었을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가? 그런데 생각해봐봐. 이 현을 가지고 있는 이 호를 가지고 있는 원 봐봐. 점 3개죠. 점 3개. 여기 좀 잠깐 지워볼게.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점 3개를 내가 아무거나 찍든지 간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오로지 몇 개야? 한 개야. 크기도 똑같겠지. 크기도 어떤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원 하나야. 근데 내가 여기에는 이 똑같은 놈 있죠. 이 똑같은 놈에다 아무 데나 또 마찬가지 점 3개를 찍을게. 그럼 이 점 3개를 지나고 있는 원은 뭐 오로지 몇 개야? 한 개야. 그 놈이 바로 얘야.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이 점선으로 이루어진 원이나 이 점선에 이 원을 바탕으로 한 원이나 그 다음에 여기를 요 호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원이나 서로 어떻다? 똑같은 합동인 원이 나와야 된다고. 맞니? 우리 저번에 2학년 때 외심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배웠었잖아. 뭐 선사 문화지에서 원형 모양의 접시의 일부분을 찾았다. 이 원을 복원시키려고 하는데 이 원의 중심을 구하시오. 어떻게 썼니? 점 아무거나 3개 잡고 이 원의 외심을 찾았었다고. 기억나? 그래서 외심 찾아. 외심 어떻게 한다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만나는 교점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얘가 원의 중심이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반지름이 됐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요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원이나 빨간색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이나 파란색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이나 서로 어떻다고? 합동이었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2짜리지. 그럼 이 파란색 원으로 만들어진 이 원도 반지름이 얼마짜리여야 된다고? 2짜리여야 된다고. 따라서 이미 여기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4라는 놈이었을 텐데 지금 얘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다가 열림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얼마 집어넣자고? 4를 넣자는 거죠. 따라서 얘는 정답은 이거였겠지. 2x 마이너스 4y에 1 더하기 4 넘어오면 빼기 4여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필요한 플러스 4까지 계산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찍찍 소거되고 나면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직선에서 거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